우리 농민이 정성껏 기른 고품질 국산 농산물로 만들어 더욱 믿을 수 있는 농협 가공식품은 전국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쉽고 간편하게 온 가족이 행복하게 즐기는 농협 가공식품은 우리 농가에서 생산한 고품질의 국산 농산물을 주 원료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설비를 갖춘 전국 농협 농식품 가공사업소에서 지역적 특색을 담아 건강하게 만듭니다. 건강한 자연의 맛, 농협 가공식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농축산물 시세 정보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생방송 가락동 365 아나운서 이태연, 박혜연입니다. 네, 오늘 전해드릴 첫 소식은요. 쌀 소비 촉진을 위해서 소비 트렌드에 맞춰서 개발된 신품종 쌀이 있다고 합니다. 담당 기관과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에 근무하는 농업연구사 신종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에서 이 신품종이죠. 다솜쌀을 개발했다고 들었는데 어떤 특성을 가진 쌀인가요? 예, 다솜쌀은 경상북도에서 육성한 밥쌀용 벼 신품종입니다. 쌀 단백질 함량이 낮고 쌀알이 맑은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수량도 기존 재배 품종과 비슷하고 특히 경북 북부 지역에 잘 적응하는 품종입니다. 네, 현재 경상북도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는 일품벼와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일품벼는 1990년대 초부터 꾸준히 재배되는 경상북도 대표 품종입니다. 현재 경북벼 재배의 50% 정도 재배되고 있으며 북부 지역에 많은 면적으로 재배되고 있습니다. 다솜쌀은 일품벼와 비교해서 이삭 패는 시기가 5일에서 일주일 정도 빨라서 수확도 빠르고 일품벼에 비해 단백질 함량은 낮고 완점이 비율이 높으면서 수량은 일품벼와 비슷합니다. 얼마 전에 이 다솜쌀 시식회를 가졌잖아요. 이 시식회에 좀 참석한 분들 평가는 어떻게 나왔나요?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저희 농업기술원 직원만 모여서 소규모로 시식 행사와 품종 비교 품평회를 가졌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일품벼를 대비해서 다솜쌀과 저희가 만든 또 다른 품종인 미백에 대해서 쌀 품질이나 밥을 했을 때 품질이 어떤지를 평가했고, 이 시식회에서 다솜쌀은 윤기 있고 차지고 구수한 냄새가 난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다솜쌀을 개발하면서 가장 중점을 뒀던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도 궁금합니다. 쌀 품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쌀에 포함된 단백질 함량인데요. 백미의 단백질 함량이 적을수록 밥맛이 좋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솜쌀의 당초 품종 육종 목표가 단백질 함량이 적은 쌀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다솜쌀의 단백질 함량은 6% 이하로 낮고 완전율이 높은 품종입니다. 지금 밥맛을 좋게 하기 위해서 단백질 함량을 낮췄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밥을 지을 때 쌀은 물을 흡수하고 가열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 과정을 호화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쌀 단백질은 쌀알 전분 주변에 있으면서 수분이 내부로 침투하는 것도 방해하고 전분이 팽창하는 것을 억제해서 원활한 호화 과정을 방해하면서 밥을 딱딱하게 만들어서 밥맛을 떨어뜨립니다. 다시 말하면 단백질 함량은 밥을 지을 때 찰기, 구수한 냄새, 밥 지운이 굳어지는 속도 등에 영향을 미칩니다. 단백질 함량이 6% 이하로 낮게 표시된 쌀이 가장 좋은 품질로 평가받습니다. 네, 그렇군요. 앞으로는 쌀을 구매할 때 단백질 함량도 유심히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솜쌀 재배를 통해서 기대하는 효과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일품벼는 육성된 지 오래된 품종이지만 경북 지역의 주요 품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후온난화도 가속될 테고 기상 이변 횟수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육종 당시에 최근 기상이 고려되어 선발된 신품종으로 이를 대체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재배 기간이 일품벼보다 짧은 점도 앞으로의 기상에 유리한 점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쌀은 등숙이 불량할 때 신복백이라는 것이 발생합니다. 네. 이는 쌀알이 투명하지 않고 쌀알 안쪽에 하얀색으로 되는 건데 쌀 품질을 떨어뜨리는 요소입니다. 일품벼의 경우에 밥맛도 좋고 경북 지역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은 품종이긴 하지만 신복백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특징 때문에 경기도 등의 유명한 브랜드 쌀보다 인지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 점을 다솜살 재배로 해결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이 다솜살 같은 경우 보급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일단 신품종이니까 영농교육과 농가 현장에서 시범 재배하는 방법으로 홍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작년에는 주요 재배 지역별로 시험지를 정해서 10헥타 정도 현장 재배 시험을 통해서 지역별 적응성이나 미질 특성을 조사했었습니다. 올해는 포항과 상주 지역을 중심으로 20헥타의 시범 사업을 수행합니다. 또한 벼종자는 정부에서 보급종을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 과정은 2년 동안 도기관에서 원종을 생산하고 이 종자를 재료로 농가에 보급할 보급종 종자를 대량으로 생산하게 됩니다. 다솜살도 농가에 확대 보급하기 위해서 원원종 종자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빠르면 3년 후에는 농가에 확대 보급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뭐 하루빨리 우리 식탁에서 다솜살을 만나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우리 농축산물 시세는 어떤 흐름으로 형성되고 있는지 1시간 동안 짚어볼 텐데요. 2월 25일 화요일, 오늘 주목해볼 농산물은 버섯과 고추입니다. 생방송 가락동 365, 지금부터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된 주요 농산물 경매 시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반입 물량입니다. 과일 807톤, 과일과채 882톤, 일반 채소는 4,509톤 반입됐습니다. 총 6,199톤 들어왔고요. 어제 들어왔던 물량과 비교했을 때는 오늘이 1,594톤 정도 적게 반입이 됐습니다. 배추부터 보시죠. 224.3톤 들어왔네요. 전일 어제는 361톤 정도 반입이 됐었고 어제보다 물량은 136.6톤 정도 감소한 상황입니다. 배추 10kg 상품 기준 평균가는 9,137원, 최고가 9,500원, 최저가는 8,700원을 기록했습니다. 어제 9,107원이었는데요. 어제보다는 소폭 더 올랐습니다. 30원 정도 오늘 평균가 더 올랐네요. 자,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보시면 계속해서 9,000원대 시세 형성하고 있습니다. 2월 20일 9,000원으로 이 기간 중 가장 낮은 가격을 형성했지만 그 이후 계속해서 좀 상승하는 흐름이 있었고요. 중간에 약간 주춤하는 모습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어제 9,600원까지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 100원 정도 떨어지면서 9,50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지난해 30일과 올해 30일 평균가 비교해보죠. 지난해 이맘때 가장 높았던 가격이 3,372원이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계속해서 저희가 말씀드리죠. 지난해보다 올해세야 높은 상황이고요. 올해 이 기간 중 가장 높았던 가격은 9,456원이 되겠습니다. 역시나 오늘도 지난해보다 계속해서 올해 시세가 더 높은 상황입니다. 네, 다음 품목은 미나리입니다. 61톤 정도 들어왔네요. 어제 들어온 물량 58.25톤이었고요. 어제보다 물량은 한 2.7톤 정도 더 증가했습니다. 미나리 20kg 상품 기준 평균가는 92,095원, 최고가는 101,000원, 최저가는 82,000원에 낙찰됐고요. 오늘 92,000원대로 하락 흐름을 나타냈네요. 어제보다 9,115원 하락한 평균가를 나타냈습니다. 자, 지난해 30일과 올해 30일 최고가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난해 이맘때 가장 높았던 가격 18만 원까지 2월 첫날에 18만 원대였는데 올해 오히려 2월 1일 같은 경우는 6만 1,000원으로 이 기간 중 가장 낮은 가격을 형성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더 낮게 형성이 됐었고요. 하지만 1월 1일 기점으로 올해 시세 오르는 모습, 지난해는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2월 10일부터 오늘까지는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더 높게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올해 이 기간 중 가장 높았던 가격은 2월 18일이었네요. 11만 7,000원 기록했고요. 오늘 같은 경우 약간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지난해보다는 계속해서 높은 상황입니다. 네, 산지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강서구 최고가 10만 1,000원을 기록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높은 가격 형성했고요. 평균가는 김해시가 높네요. 82,663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이렇게 미나리 시세를 살펴봤는데요. 사실 미나리 하면 청도가 가장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자, 요즘 청도 미나리 본격적으로 출하가 되고 있죠. 네, 청도 미나리 출하 소식 때문에 사실 지난주 초까지만 해도 많은 관광객분들이 청도로 발길을 향했었는데 코로나19 확진자가 현재 청도에서 급격히 늘어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당히 걱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청도 미나리는 그렇게 걱정할 만한 사항은 없겠죠?
청도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지금 국민 모두가 건강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될 때인데요. 건강 안전을 위해서 지금 꼭 필요한 건 잘 드시는 것, 그리고 그중에서 제철 음식 섭취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출하 중인 청도군 미나리의 잔류 농약과 기생충 유무 등을 검사해서 모두가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고요. 지금 생산되는 청도 미나리와 또 향과 씹는 맛이 아주 일품이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면역력 강화를 위해서 푸릇푸릇한 미나리 즐겨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청도가 미나리가 맛있을 수밖에 없는 이 이유가 기본적으로 미나리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적인 요소가 갖춰진 지역이기 때문인데요. 자, 풍부한 일조량과 깨끗한 물의 고장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청도, 현재 코로나19로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우리 모두가 이겨낼 수 있다는 마음과 자신감을 갖고 견뎌낸다면 잘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믿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농산물 시세 이어가도록 하죠. 네, 냉이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냉입니다. 8.9톤, 한 9톤 정도 반입이 됐네요. 어제 들어온 물량 8.1톤 정도 기록을 했었고요. 어제보다 물량 차이 크진 않지만 한 0.8톤 정도 더 증가한 상황입니다. 냉이 4kg 상품 기준 평균가 29,335원, 최고가는 38,500원, 최저가는 22,500원에 낙찰됐고요. 오늘 29,000원대인데 어제 같은 경우 31,000원, 한 32,000원 가까이 시세가 나와줬었습니다. 어제보다 2,582원 더 떨어진 평균가를 기록했네요. 네, 냉이 지난해 30일과 올해 30일 평균가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난해 그래프가 점선이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 기간 중 가장 높았던 가격을 비교하면 지난해가 한 44,000원대로 조금 더 높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 보시다시피 1월 28일 기점으로 계속해서 좀 떨어지는 모습이 있었고요. 지난해 그래프 보시면 이 기간에 좀 상승하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시세 차이가 지난해가 더 높게 형성이 되는 기간이 있었고, 그러나 2월 6일 기점으로 올해 시세 다시 한번 좀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지난해 같은 경우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냈죠. 그러면서 올해 같은 경우 한번 상승하고 그 이후로 좀 변동폭이 있는 상황이긴 했지만 지난해와 비교하다 봤을 때는 2월 18일 때 올해 시세가 높게 형성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오늘 상황을 보면요. 2월 18일부터 오늘까지 올해 시세는 떨어지고 있었고 지난해 같은 경우 이 기간에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올해 시세가 지난해보다 더 낮은 상황입니다. 네, 산지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산시가 최고가 48,000원으로 높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평균가는 당진시가 23,940원으로 제일 높은 가격을 형성했고요. 자, 아스파라거스도 보겠습니다. 0.045톤 기록했습니다. 전일과 계속해서 같은 반입량을 기록하고 있죠. 증감률은 없고요. 네, 아스파라거스 1kg 상품 기준 평균가 보시죠. 12,282원입니다. 최고가 16,000원, 최저가는 11,000원에 낙찰됐네요. 자, 오늘 평균가 12,282원, 역시나 가격 변동은 없는 상황입니다. 네, 산지별로 봤을 때 경기 평택시 14,056원에 거래된 모습이네요. 네, 아스파라거스 시세까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국내 아스파라거스의 경우 지난 2015년 3톤을 일본에 처음 수출하기 시작했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수출량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어떤 점이 호평을 받고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네, 국내 아스파라거스가 일본에서 인기 있는 이유는요, 바로 이 규격과 신선도 측면에서 호평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스파라거스는 강원 양구 지역을 중심으로 일본 수출이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원 양구의 지난해 일본 수출 실적은 어떻게 집계가 됐습니까? 네, 지난해 경우 양구 43농가가 20.5헥타르에서 163톤을 생산했고요. 이 중 19.4톤을 일본으로 수출했는데요. 약 11만 8천 달러의 수출 실적을 올렸습니다. 네, 수출 성과가 상당한데 수출량은 전년 대비 어떤 편인가요? 네, 2018년 일본으로의 수출량은 13.3톤, 지난해는 19.4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6톤이 늘었는데요. 이처럼 수출을 주도한 양구 아스파라거스 장목반은 지난해 수출 농업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신선 농산물 부문 대상까지 받았습니다. 네, 아스파라거스는 무게에 따라서 1에서 5번으로 등급이 나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본에서 선호하는 등급은 어떻게 됩니까? 네, 국내 시장에서는 1kg 상자에 50개들이 1번과 20개들이 5번 값이 없고 이 3, 4번 중심으로 가격이 형성되는 반면에 일본 시장에서는 1, 2번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일본 수출 염두하고 있는 타 지역의 아스파라거스 농가에서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올해 양구의 일본 수출 목표도 궁금한데요. 네, 양구군은 올해 1kg당 7,200원의 가격에 20톤을 수출해서 12만 달러의 실적을 올리는 것이 목표라고 하고요. 더불어 농가 교육을 통해서 일본 시장을 확대하고 대만 등 신규 시장도 개척할 포부까지 전해졌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의 집중 품목 시세 확인해 주시죠.
네, 버섯 시세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버섯 201.8톤 들어왔습니다. 어제 들어온 물량은 219.3톤 들어왔고요. 어제보다 물량 한 17.47톤 정도 적게 반입이 됐습니다. 네, 새송이 버섯 2kg 상품 기준 평균가 5,505원, 최고가는 6,000원, 최저가는 5,000원에 거래가 됐고요. 오늘 5,505원 기록했네요. 어제보다 157원 더 떨어진 평균가가 되겠습니다. 네, 산지별로 보도록 하죠. 상주시가 7,500원,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았고요. 평균가는 충주시가 가장 높았네요. 5,343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자, 느타리 버섯도 보시죠. 2kg 상품 기준 평균가는 7,302원, 최고가 8,000원, 최저가는 6,300원에 거래됐고요. 오늘 7,302원까지 올랐습니다. 어제보다 1,506원 더 상승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산지별로 보시죠. 양평군 만원으로 최고가 중 가장 높은 가격이었고요. 평균가는 여주시가 가장 높네요. 7,275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가락동 농산물 시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가락동 농산물 도매시장에 나와 있는 팜캐스터 이경아입니다. 우리 경매사님 바로 자리하셨는데요. 먼저 소개부터 부탁드려요. 예, 안녕하세요. 동화청가의 송이동자 민종우 차장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송이동자 말 그대로 버섯 박사님, 네, 우리 민 경매사님 자리하셨는데요. 자, 경매사님 등장을 하셨으니까 오늘 가락동에서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바로 주인공은 버섯입니다. 하지만요, 오늘 뭔가 좀 특별한 버섯을 준비해 주신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일단 송이버섯 아니고, 아니고 표고도 아닙니다. 그리고 느타리도? 아니죠? 그럼 그 특별한 버섯 공개해 주시죠. 네. 예, 빰빠밤 빰빠밤 빰빠밤. 황제 버섯입니다. 잠깐만요. 앞으로 보여주세요. 예, 아, 얘가 지금 버섯이에요? 예, 버섯입니다. 와, 아니 정말 저는 지금까지 한 26년 살면서 이렇게 큰 버섯은 처음이에요. 26시 했어요? 그렇다고 쳐요, 그냥요. 예. 네. 경매사님, 일단 어떤 버섯인지 좀 소개 먼저 해주세요. 네. 예, 이 버섯은 화면 보여주세요. 느타리과 버섯이고요. 네. 중국 옛날 그 중국 아위 그 나무에서 자생한 느타리과 버섯입니다. 화면을 좀 보여주세요. 얼굴. 예, 예, 예. 그래서 이 품종을 갖다가 영양도 좋고 해서 우리 그 농촌진흥청 특작과에서 품종 개발을 한 품종입니다. 네. 자, 일단 황제 버섯 시청자 여러분에게 이렇게 공개를 좀 해드렸는데 경매사님, 황제 버섯뿐만이 아니라 이 버섯을 직접 재배해 주시는 우리 농민분이 이곳 가락동에 지금 자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소개 좀 부탁드려요. 예, 청정 지역 강원도 평창에서 귀농한 청년농부 소개해드릴게요. 네, 우리가 이동하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아니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이렇게만 바라보고 싶네요. 아, 감사합니다. 네. 아니 청년 농부 그럼 귀농을 하신 거예요, 평창으로? 네, 강원도 평창으로 2년 전에 귀농한 박일동입니다. 일동 경매. 박일동. 와, 일단 저는 이제 가장 궁금했던 게 직접 재배를 하시니까 이 황제버섯을 직접 좀 들게끔 전해주세요. 네네. 정말 커요. 아유, 그죠. 네. 일단 귀농을 2년을 하셨으면은 처음부터 황제버섯 재배는 안 하셨을 거고요. 네. 처음에는 어떤 버섯을 하시다가 이 황제로 넘어가신 거예요? 맨 처음에는 표고버섯을 재배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항상 새로운 버섯에 대한 니즈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황제버섯을 재배하게 되었습니다. 네. 새로운 니즈라고 하셨는데 네. 일단 뭔가 우리가 뭐 알아야지 새로운 걸 재배를 하잖아요. 저희도 일단 처음 봤고요. 방송 보시는 분들이 아니 뭐 저런 버섯이 있냐 라고 보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어떤 버섯인지 한번 다시 소개를 해주세요. 네. 네. 황제버섯은 식용버섯으로 가장 큰 버섯 중에 하나고요. 네. 이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버섯입니다. 일단 크기가 상당히 크고요. 짱짱해서 유통기간이 오래 갑니다. 아니 그렇다면은요 이 버섯이 지금 어찌 보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대한민국 첫 공개네요. 예, 그렇죠. 네, 예. 첫 공개고 이 대한민국에서 황제버섯을 유일하게 재배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박일동입니다. 일동 경매. 네. 와, 아니 근데 좀 뭔가 새로운 이런 도전은요 아무래도 이런 젊은 농부기에 또 가능한 도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럼요. 예,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럼 잠깐 결혼은 하셨어요? 예, 애가 둘입니다. 이쪽으로 가자고요. 이거 가져가셔야 돼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 버섯을 어떻게 해 먹으면 가장 또 맛있게 요리를 할 수 있는지 직접 오늘 가락동에서 네, 보여주신다고 하니까 네네. 저희가 황제버섯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는 동안에 요리를 좀 준비해 주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한 2가지 정도 맛있게 준비해 보겠습니다. 빨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 배고프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좀 이동을 해보자고요. 일단 경매사님
가장 중요한 품종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기존의 버섯하고 가장 큰 차이는 어떤 점일까요? 아무래도 한 송이 자체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송이 자체가 뭐 학자들은 이걸 그 새송이 버섯의 변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새송이 그 영양하고 이 황제버섯 영양 차이가 좀 있습니다. 비타민 C가 황제버섯이 한 6배가 더 크고요. 거기에 따른 그 황암 작용이나 항산화 작용이 월등히 큽니다. 또 저같이 이제 노화 현상이 좀 빨리 진행되고 간경화가 진행되는 사람한테는 아주 탁월한 버섯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요거 이제 시작 재배가 되고 있으니까요. 요거 얼른 사서 먹어봐야 알겠죠. 네. 예. 지금 말만 들어도요, 이 황제 버섯이 크기만 큼직한 게 아니고 우리 경매사님이 짚어주신 대로 영양도 황제급이에요. 예, 황제급입니다. 네. 그래서 좀 방송 보시는 분들 특히 이제 버섯을 재배하시는 우리 농민 여러분들이 와, 안 그래도 좀 신품종 뭐가 있을까 하고 좀 관심들 두고 계셨는데 아마 황제버섯 보고서 야, 나도 저걸 해볼까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가락동에 황제버섯이 좀 반입이 되고 있어요? 아직은 시험 재배 중이라 아직은 반입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생산 물량이 이제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시기가 3월 중순쯤 예상되고 있고요. 계약 재배 형태로 정해진 가격으로 유통할 계획에 잡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계획들은 잡혀 있는데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게 크기가 크다 보니까 또 소비자가 손이 가기 너무 좀 부담스러운 시세가 아닐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제 어느 정도 가격 형성으로 앞으로 황제버섯이 좀 경매가 될까요? 그 고깃값보다는 싸겠죠. 그래야죠, 버섯인데. 그럼요. 네, 네. 예, 맛은 고기인데 고깃값보다 싸고 그리고 몸에 더 좋은 내용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싸야 되겠죠. 네, 그럼 한 어느 정도 시세가 나올까요? 한 송이에 한 3,000원에서 4,000원 정도 이렇게 유통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생산자가 요구하는 관점과 그 소비자가 요구하는 관점에 의해서 그 가격 시세 조율은 진행되겠죠. 네. 물론 또 양도 많이 늘어나게 된다면은 시세는 좀 더 싸질 경우도 생기겠죠. 네. 예. 하지만 지금 현재는요, 이 황제버섯이 이제 개당 시세가 한 3-4천 원 정도 형성을 한다고 합니다. 경매사님, 제가 가락동에서 참 오랜 시간 방송을 했는데 이렇게 인터뷰하면서 이게 코 밑으로 이렇게 맛있는 냄새가 솔솔 올라오긴 처음입니다. 그죠? 우리 예. 일단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예, 일단 예. 좀 보자고요. 예, 네, 감독님 좀 보여주세요. 와, 아니 얘가 아까 버섯이었는데 버섯 맞습니다. 그냥 보기에는 뭐 스테이크 이게 일명 스테이크 버섯이에요. 스테이크 버섯. 예. 와, 이게 지금 버섯 한 개를 지금 자른 거죠? 반개도 안 잘랐어요. 그러면은 개당에 한 이 정도 조각이 한 어느 정도 나오는 거예요? 한 5, 이 6개? 정도 6개, 7개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아니, 개당 3-4천 원이라서 아이고 비싸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경매사님, 일단 무게로 치나 양으로 치면은 뭐 일반 버섯의 한 10배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럼요. 그렇게 좀 고단가는 아니다라고 예.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지금 뭐 제가 한참 배고플 시간대 지금 버섯을 굽고 계시기 때문에 조리법 어렵지 않아요. 네, 조리법 어렵지 간단합니다. 않고 예. 일단 우리 오늘은 이제 평창에서는 농부지만은 가락동에서 오늘 좀 CF인데 네. 간략하게 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잘라서 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다른 양념이 필요가 없고요. 저는 그냥 기름에 소금하고 후추만 가지고 만들었어요. 이 버섯 자체의 감칠맛이 워낙 뛰어나서 다른 양념이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아우. 그래요? 후추를 하도 많이 쳐가지고 그만 제 후추. 죄송합니다. 잠깐만. 아닙니다. 네. 어때요? 많은 분들이 요 재배 환경은 어떻게 되는지 네. 나도 키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현재에 계신 분들. 네. 일단 재배 환경 뭐 키우는 조건은 그리 어렵지는 않아요? 네,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네. 시설 재배로 해서 재배를 하고 있고요. 스마트팜 시설로 해서 온도나 습도를 다 조절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재배할 수 있습니다. 네. 누구나 쉽게. 누구나 쉽게. 버섯을 키워봤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어때요? 앞으로의 경매사님 농가 소득에 좀 도움은 되겠죠? 우리 황제버섯이? 예, 그렇죠. 이 개발한 그 품종 회사가 단일성 있게 유통까지 마케팅부터 유통까지 단일화 시켜서 그 유통을 하게 된다면은 농가 입장에서는 판매가 항상 걱정이었는데 농사만 잘 짓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그 업체에서는 소개를 했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 버섯 농가에게 새로운 이제 수익 창출로 정말 앞으로 효자 노릇을 하게 될 버섯이 아닐까 싶고요. 제가 지금 빨리 맛을 봐야 되겠어요. 이게 지금 다 타네요. 예.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오늘은요. 대한민국 최초로 가락동 365에서 황제 버섯을 여러분에게 지금 보여드리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시험 재배기 때문에 가락동에 들어오는 양은 오늘 이게 다라고 합니다. 네. 몇 송이 안 되는데 오늘 이만큼 키우신 거예요? 아유, 아니에요. 너무너무 많아요. 네. 재배 속도는 어때요? 한 번 이렇게 하면 한 어느 정도 지나야지 수확이 가능해요? 약 한 보름 정도면 충분해요? 충분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좀 보여주기 완성이 됐는데 뭐 조리법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정말 기름 그냥 두르고 그냥 잘라서 굽기만 했어요. 예, 이거 예. 버터에다 굽잖아요. 네네. 버터에다 구우면 더 맛있습니다. 더 맛이 좋아요. 네. 근데 잠깐만요. 이거 어떻게 먹어요? 어떻게 먹어요? 우리 좀 잘라가. 잘라주세요. 네. 스테이크로 잘라야지. 제가 여기서 칼질할 수는 없거든요. 저 일단 젓가락으로 숙회 그냥. 먼저 맛을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조리법이 어렵지 않은 게 저 안 보이잖아요. 조리법이 어렵지 않은 게 살짝 그냥 끓는 물에 알잖아요, 우리. 그쵸. 예. 살짝 넣었다가 뺐어요. 빛깔 봐요. 예. 탱글탱글한 게. 그럼 우리 이렇게 숨만 죽어서 마치 언뜻 봐서는 전복을 데친 것도 같고요. 네. 최적에. 새조개. 예. 보겠습니다. 일단 버섯 식감이 일단 볼게요. 와, 무슨 회 같아요. 겸해선도 맛을 좀 보세요. 네. 자, 이거 보고. 자. 대한민국 최초 황제버섯 시식 들어갑니다. 예. 제초. 드시죠. 네. 아니 뭐 하지 마요. 네. 난 모르겠어 맛을. 그 있잖아. 갑오징어처럼 예. 식감은 갑오징어보다 아, 그러네. 훨씬 쫄깃쫄깃하면서 전복보다 더 부드러운데 탄력이 있어. 이건 완전 이거 버섯이 아니고 이건 진짜 예. 맛이 엄청납니다. 뭐라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와 진짜 맛있네요. 예. 그만 먹어요. 내가 먹게. 도요. 그 이따 끝나 먹게. 스테이크 한번 와, 이게 드셔보시겠어요? 식감이 정말 전복보다 연하면서 네. 오징어를 살짝 데친 그런 식감이 굉장히 쫄깃쫄깃한. 이거는 지금 스테이크예요. 아우 김 모락모락 나네요. 예. 이거 뭐 안 찍어 먹고 그냥 먹으면 돼요? 그대로 드시면 돼요. 됐어요. 뜨거. 뜨거. 뜨거운 거 잘 드시네. 쫀득쫀득한 게 세상에 버섯에서 이런 식감이 나요. 굉장히 쫄깃쫄깃한데 기름에 구우니까 담백하고요. 그렇죠. 소금을 살짝 뿌리니까 또 간듬하는 게 이거 조리법도 어렵지 않네요. 예. 예, 이거 도요 그만 먹어야 될 거니까. 그쪽 드세요. 제가 끊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와, 굉장히 식감이 좋고요. 더 중요한 건요. 요 쫄깃쫄깃한 요 맛있는 버섯이 우리 몸에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예. 네. 저같이 이 노화 현상을 방지해주는 성분도 있고요. 잠깐 노원생이에요. 예. 그리고 항염증,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이제 지금 황제버섯 처음 보시고 야 나도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지만은요 아직까지 안 팔아요. 안 팔죠.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네.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황제버섯 관심을 좀 갖고서 재배 면적도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로 정말 맛이 좋은 버섯이었습니다. 자 맛도 황제! 영양도 황제! 네 이상 황제버섯 소식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과일 과채 시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뱀니다 26.39톤 반입됐네요. 어제 들어온 물량 89.21톤이었고요. 물량 차이 좀 있습니다. 어제보다 62.83톤 더 적게 반입이 됐습니다. 배 신고품종 15kg 특품 기준입니다. 평균가 49,141원, 최고가는 6만 원, 최저가는 43,000원에 낙찰됐고요. 오늘 49,141원입니다. 어제 5만 원대 시세였는데 어제보다 떨어진 가격이죠. 1,820원 하락했고요. 오늘 평균가 49,141원이 되겠습니다. 자, 배 신고품종 지난해 30일과 올해 30일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죠. 지난해 이맘때 가장 높았던 가격 한 5만 9천 원대 시세가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추이는 거의 비슷하긴 한데 전반적으로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더 낮게 형성이 계속되고 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 2월 1일에 4만 원대로 이간주 가장 낮은 가격을 형성했었고 그 이후에 상승 흐름 나타내면서 2월 14일에는 5만 원대 시세까지 다시 상승 흐름 나타내면서 이간주 가장 높은 가격을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 기간에
봤을 때는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계속해서 낮은 상황입니다. 네, 산지별로 보도록 하죠. 안성시가 최고가와 평균가 모두 높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최고가는 6만 원, 그리고 평균가는 35,474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토마토도 보겠습니다. 131.2톤 들어왔고요. 어제는 213.1톤을 기록했었습니다. 어제보다 물량은 한 81.84톤 더 적게 반입이 됐네요. 토마토 5kg 상품 기준 평균가는 18,864원입니다. 최고가 21,000원, 최저가는 18,000원을 기록했고요. 네, 어제 18,597원이었던 평균가, 오늘은 18,864원까지 좀 더 오르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어제보다 267원 더 상승한 평균가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30일과 올해 30일 평균가도 계속해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 실선이 올해 그래프인데요. 보시다시피 지금 1월 28일부터 2월 6일 전까지만 해도 지난해 시세가 더 높았었습니다. 지난해 2월 1일이 이 기간 중 가장 높은 가격이었음에도 지난해 시세가 높긴 했지만 이제 2월 1일부터 올해 시세가 계속해서 상승 흐름 나타내면서 전세가 역전이 됐고요. 2월 6일 때가 올해 시세 가장 높은 가격 21,380원입니다. 그 이후에 보시다시피 올해 시세는 약간 소폭씩 계속해서 좀 떨어지는 모습이 있었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2월 6일 기점으로 계속해서 좀 오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간격은 좀 줄어들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 18,864원. 그러나 지난해보다는 조금 더 올해 시세가 높은 상황입니다. 네, 산지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역은 최고가, 평균가 모두 높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최고가는 24,000원이고요. 평균가는 21,429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토마토 재배 관련해서요, 좀 주목해볼 만한 소식이 있어서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서 인공지능 AI로 관수량을 조절해서 고당도 토마토 재배에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고당도 토마토의 경우에는 시장 선호도가 높은 만큼 가격대가 조금 높게 형성이 돼 있는데요. 그만큼 또 농가 수익에 많은 보탬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기계에 맡겨도 될 만큼 재배 과정이 수월한지도 궁금하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고당도 토마토를 생산하려면 농가가 작물의 상태를 수시로 관찰해야 하고요. 그리고 적절한 수분 스트레스를 저해하는 등 좀 엄격한 물 관리가 필요했습니다. 또 베테랑 농가에서도 참 어려운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일본 시즈오카 대학이 최근 이런 문제를 AI로 해결할 수 있음을 입증해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기존에도 나와 있는 자동 관수 시스템과 이번에 연구된 AI 물 관리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기존 자동 관수 시스템은 일사량에 따라 관수를 제어하는 시스템이었다면 이번에 개발된 기술은 화상과 시설 하우스 안의 환경 데이터로부터 줄기의 변화를 예측해서 관수량을 조절하는데요. 시즈오카 대학 측이 이 시스템을 이용해 고당도 토마토의 안정적인 재배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네, 당도나 또 고당도 토마토 품질 상태에도 효과적인 부분이 있을까요? 평균 당도는 9.46 브릭스 이상이었고요. 기존 방법과 비교했을 때 판매 과율은 19%포인트 늘어난 95%로 나타났습니다. 또 열과 등의 문제도 줄었다고 하네요. 네, 초보 농가도 AI를 이용하면 관수에 대한 부담을 덜면서 고당도 토마토를 재배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노동력 부담이 줄어드는 것도 또 장점이라고 꼽을 수가 있겠네요. 국내에서도 AI 연구가 진행돼서 농가에 보급되고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과일 시세 이어가도록 하죠. 네, 참다래 시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달에 11.15톤 반입됐습니다. 어제 들어온 물량도 보시죠. 12.73톤 기록했었네요. 어제보다 1.5톤 정도 더 줄었습니다. 참달의 그린 10kg 상품 기준입니다. 평균가 29,766원, 최고가는 34,000원, 최저가는 26,000원에 낙찰됐고요. 네, 오늘 29,766원입니다. 어제 31,000원대였는데 어제보다 가격은 떨어졌네요. 평균가 1,627원 하락한 가격을 나타냈습니다. 네, 참달의 그린입니다. 전년도 30일과 비교해보죠. 평균가고요. 자, 지난해 이맘때 가장 높았던 가격 36,000원이었죠. 올해 같은 경우는 1월 28일 35,000원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더 높게 형성이 됐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상황이 바뀌었죠.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더 낮게 형성이 되고 있었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 이맘때 계속해서 좀 비슷한 시세를 유지하다가 끝으로 갈수록 좀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하락하다가 좀
상승했다 하락하는 이 등하락을 나타내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2월 18일 때 다시 한번 오늘까지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내줬고 지난해 같은 경우는 이 기간에 좀 하락하는 상황을 나타내면서 오늘은 거의 비슷한 시세를 형성했습니다. 오늘 29,766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산지별로 보시죠. 보성군과 제주시가 최고가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38,000원을 기록했고요. 평균가는 제주시가 가장 높네요. 29,055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수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16.75톤 반입됐네요. 어제 22.09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 물량은 한 5.3톤 정도 적게 반입이 됐습니다. 네, 수박 1kg 상품 기준 평균가 3,228원, 최고가는 3,500원, 최저가는 2,900원을 기록했고요. 오늘 3,228원이고 어제 3,256원을 기록했었습니다. 어제보다 28원 더 떨어진 평균가를 나타냈죠. 자, 지난해 30일과 계속해서 또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인데요. 그래프 모양이 좀 다릅니다. 보시다시피 1월 28일부터 2월 1일 때까지 올해 시세는 상승했고 지난해는 하락을 했죠. 하지만 2월 기점으로 올해는 좀 하락하고 지난해는 또 상승하는 모습, 계속해서 상반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월 6일 기점으로 올해는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지난해는 좀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그러면서 2월 14일 기점으로 상황은 뒤바뀌었습니다. 오늘 3,228원이고요. 지난해보다 높습니다. 네, 산지별로 보시죠. 함안군 최고가, 평균가 모두 높은 가격 형성했습니다. 최고가 4,000원, 평균가는 2,488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다음은 석류입니다. 2.6톤 정도 들어왔네요. 어제 들어온 물량 6.52톤이었고요. 어제보다 물량은 더 줄었습니다. 한 3.8톤 정도 적게 반입이 됐습니다. 석류 수입입니다. 5kg 상품 기준 평균가는 14,364원, 최고가 2만 원, 최저가는 13,000원에 거래됐고요. 자, 어제 14,364원, 어제와 오늘 모두 최고가, 평균가, 최저가 모두 같은 가격을 기록을 했습니다. 역시나 등락가 영원이고요. 네,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28일 가격 31,871원이었습니다. 이 기간 중 가장 높은 가격이었고요. 보시다시피 2월 접어들면서 가격은 급 떨어지는 모습이 있었고 6일부터 오늘까지 계속해서 가격은 하락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가격 14,364원입니다. 네, 지금까지 석류까지도 알아봤습니다. 네, 수입 석류 경락가까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석류는 저열량 그리고 저지방 과일로 알려지면서 큰 사랑을 받고 있고 특히 갱년기에 도움을 준다고 해서 많은 사랑을 꾸준히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국내 소비가 최근 꾸준히 증가하면서 우리나라에 적합한 석류 신품종 개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전남농업기술원에서 석류 신품종 2종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담당 기관 연결해서 전화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전남농업기술원 과수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육종재배 팀장 조윤섭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 2007년부터 한국형 석류 품종 국산화 연구를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이 전남농업기술원 석류 개발에 좀 힘을 쏟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석류는 이란, 아프가니스탄 등 중앙아시아 건조한 지역이 원산지로서 국내에는 민간 재래종과 수입종들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래종과는 품질 차이가 크고 수입종들은 국내에서 특성이나 적응성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무분별하게 보급되어서 국내 재배 환경과 맞지 않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착과 불량 및 저온 피해 등과 같은 피해가 농가에 예상이 됩니다. 또한 재래종 중에는 상품성이 낮은 것도 많아 국내 석류 산업 발전의 장애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재배 환경에서 잘 자라고 품질이 우수한 품종을 육성하여 농가의 주력 품종으로 보급함으로써 균일성이 높은 고품질 석류를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재배하기 위함입니다. 네, 이번에 단미홍과 신미홍 2종의 신품종이 개발이 됐는데요. 각각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단미홍은 과중이 260g 정도이고 당도는 14브릭스인데 산도는 1.5%로 낮아서 단맛이 좋은 품종이고 신미홍은 과중이 250g, 당도는 15브릭스, 상도는 6%로 높아서 신석류인데 착과가 잘 되고 과피가 불고 매력적인 품종입니다. 그렇다면 이 석류 신품종 개발할 때 가장 좀 신경을 썼던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네, 단석류는 일단 신맛이 적어 신선한 석류를 마음껏 드실 수 있도록 개량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고요. 신석류는 낙과가 적고 생산량이 많으며 과실 색택이 우수해서 신선과 및 가공용 모두 적합한 품종을 선발하고자 하였습니다. 네, 국내 농가에서는 단미홍과 신미홍의 보급 계획도 궁금할 것 같은데요. 언제쯤 보급이 될 계획인가요? 예, 올 초에는 신품종을 주산지인 고흥을 중심으로 희망 농가를 선정하여 시범 보급을 실시하였지만 조만간 자격을 갖춘 민간의 종묘 증식 업체에 묘 생산 판매 권한을 유상으로 이양해서 그것을 통해 농민 및 일반인에게 보급되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럼 이 두 품종의 석류 신품종 개발을 통해서요, 어떤 기대 효과를 좀 얻게 될 걸로 예상을 하고 계신가요? 우리 지역의 재배 환경에 맞는 품종을 재배함으로써 농민들은 재배 안정성을 높여서 더 나은 소득을 얻을 수 있고 판매자는 균일한 품질의 과일을 판매하여 유통 경쟁력을 높이게 되고 소비자는 균일한 고품질의 국산 과일을 즐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신품종 석류 재배를 희망하는 농가에게 당부하실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예, 석류는 다소 건조한 재배 환경이 재배 중 낙과를 줄이고 고품질의 석류를 생산하는 데 유리합니다. 신품종이라도 비가림 시설에서 재배되면 더욱 우수한 품질의 과일을 생산할 수 있으며 기상재해 등으로부터도 재배 안전성을 높일 것입니다. 네, 이 단미홍과 신미홍의 국내 재배 생산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잘 좀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신품종 얘기를 들어봤고요. 이어서 채소 시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채소 시세 확인해 보시죠. 먼저 생고추 반입 물량 보겠습니다. 오늘 117.1톤 들어왔고요. 어제 163.8톤 들어왔습니다. 오늘 어제보다 46.6톤가량 더 적게 들어왔습니다. 청양고추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12만 6,063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는 13만 원, 최저가는 12만 2천 원에 거래됐습니다. 어제 평균가가 13만 7,399원에 거래가 됐는데요. 오늘은 이보다 하락했습니다. 11,336원 하락한 12만 6,063원의 평균가로 거래됐습니다. 청양고추 지난해 30일 평균가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리고 실선이 올해인데요. 지난 1월 28일 기준 지난해와 올해 비슷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7만 6,500원대에서 시작을 해서 올해가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조금씩 격차를 벌려나갔는데요. 지난 2월 10일자 기준으로 올해가 지난해보다 조금 더 높은 가격대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격차는 조금씩 줄어들다가 다시 최근에 들어서 가격대를 벌려나갔습니다. 2월 25일 오늘 기준으로 가격대를 조금 더 벌리면서 12만 6,063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산지별로 가격 비교해보겠습니다. 청양고추 경남 밀양시는 11만 9,304원에 거래됐고요. 경남 진주시는 11만 8,347원, 광주 남구는 9만 3,990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오이맛고추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9만 3,632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9만 7천 원, 최저가는 9만 2천 원을 기록했습니다. 어제 평균가 8만 835원이었는데요. 오늘은 이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12,797원 상승한 9만 3,632원의 평균가를 기록했습니다. 오이맛고추 지난해 30일 평균가와 올해 평균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고요. 실선이 올해입니다. 자, 지난 1월 28일 기준으로 보면 올해 평균가가 훨씬 더 높은 가격이었는데요. 이 격차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2월 6일자, 지난해 2월 6일에 상승세를 보이면서 이 격차는 거의 줄어들어서 동일하다시피 한 그래프를 보였는데요. 이 가격은 올해 가격이 하락하면서 비슷한 수준을 지속해서 유지하다가 최근 2월 18일을 기점으로 해서 올해 가격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9만 3,632원을 기록하면서 지난해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됐습니다. 산지별로 가격 비교해 보겠습니다. 오이맛고추 경남 진주시 8만 3,036원, 경남 밀양시는 7만 6,474원에 거래됐고요. 경남 창녕구는 7만 9,147원에 거래됐습니다.
풋고추 보겠습니다. 10kg 상품 평균가 79,888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94,000원, 최저가는 75,000원을 기록했습니다. 어제 평균가 81,300원대를 기록했는데요. 오늘은 이보다 소폭 하락했습니다. 1,499원 떨어진 79,888원에 거래됐습니다. 풋고추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2월 19일 가장 높은 수준의 최고가를 보였는데요. 98,000원에 시작한 최고가는 조금씩 하향 곡선을 그리면서 지난 2월 21일 82,000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회복되면서 상승 곡선을 그렸고요. 오늘 94,000원의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풋고추 전년 30일 평균가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리고 실선이 올해입니다. 1월 28일 기준으로 격차를 벌리고 있었던 평균가인데요. 지난해가 올해보다 더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이 격차는 계속해서 유지되다가 2월 6일자에 격차는 가장 많이 벌어졌고요. 109,810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하지만 격차는 조금씩 줄어들면서 하향 곡선을 그렸지만 다시금 상승세를 보이면서 오늘 그 격차를 조금씩 벌려나갔습니다. 79,888원에 거래됐습니다. 산지별로 풋고추 가격 비교해 보겠습니다. 경남 창녕군 67,028원, 경남 진주시는 74,418원, 경남 밀양시는 74,692원에 거래됐습니다. 풋고추 산지별로 가격 비교해 보겠습니다. 최고가와 평균가 모두 밀양시가 가장 높았습니다. 최고가는 103,000원, 그리고 평균가는 74,692원으로 각각 모두 밀양시가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 연결해서 오늘의 경매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경화 풋캐스터. 네, 여기는 가락동입니다. 가락동에서 펼쳐지는 생생한 경매 상황, 지금 현재 가락동의 모습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요 가장 좀 높은 시세, 이 가락동에서 가장 높은 경락가를 형성하고 있는 고추 소식 준비했습니다. 우리 경매사님 바로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고추 경매하고 있는 배석환입니다. 네, 우리 배 경매사님. 와, 요즘 사실 좀 안팎으로 좀 뒤숭숭하고 모두가 지금 사실 우리 국민 여러분 모두가 힘든 상황을 지금 우리가 이겨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도 고추만큼은 그래도 우리 고치 산지 계신 우리 농민 여러분들만큼 유식에 그래도 웃음꽃이 활짝 피었다, 이런 이야기가 좀 전해오고 있거든요. 맞나요? 뭐 웃음꽃이 피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이제 가격 지지 부분에서 좀 괜찮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도 농가의 시름이 조금 줄지 않았나,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나마 정말 다행인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이 농민들의 어떤 이 농산물들의 시세까지도 받쳐주고 있지 않다면은 정말 너무나 힘든 상황이 이어질 텐데 고추만큼은 현재 좋은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경매 분위기 역시도 좋은 흐름을 이어졌겠죠? 네, 아무래도 뭐 양이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반입량 자체가 많지 않다 보니까요. 그래도 경매 분위기나 이런 것들은 부드럽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중매인들이 재고에 대한 부담감은 또 안고 있어서 워낙 고단가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조심하면서 경매에 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양을 좀 체크를 해볼게요. 사실 시세가 이제 높아진 것도 현재 가락동으로 반입되는 우리 고추의 반입량이 지난해에 비해서 좀 많이 줄어든 상황 때문에 현재 좋은 시세가 형성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어느 정도 좀 들어왔을까요? 보니까 어제보다도 좀 많이 들어온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금일 경매를 117톤 경매를 했고요. 전주 대비 103톤에서 14톤이 증가한 물량을 오늘 경매를 했습니다. 네. 지난주 대비 한 14톤 가까이 일단 많이 들어온 상황이에요. 네, 하지만 지금 현재 지금 들어온 117톤이 어때요? 평년 반입량보다는 그래도 많이 좀 부족한 상황인 거죠? 네, 아무래도 이제 고추라는 게 주기를 타기 때문에 그 주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이제 동일 대비는 어렵지만은 그래도 평년 물량보다는 조금 부족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시세 부분입니다. 사실 뭐 고단가를 형성하고 있다 해서 고추 산지에서는 마냥 뭐 행복해할 수만은 없어요. 왜냐면 양이 좀 부족한 상황이고요. 또 너무 고단가다 보면은 우리 또 소비자들이 고추를 찾는 또 발길이 또 끊기기 마련인데. 이런 말이 좀 들리고 있어요. 고추가 아니고 최근에는 금추다. 예, 맞나요? 그 정도로 좀 시세가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청양고추부터 좀 오늘 경락가를 짚어주세요. 청양고추가 저희가 이제 12만 원대 경매가 됐고요. 그다음에 오이맛고추가 8, 9만 원대 경매가 됐고 녹강고추, 풋고추가 7만 원대 경매가 됐습니다. 이거는 뭐 전주 대비하면 전주 청량이 11만 원대, 그다음에 오이맛이 전주에 뭐 5, 6만 원대, 녹강은 좀 소폭 하락해서 8, 9만 원대 경매되던 것이 금일 그렇게 경매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가락동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그래도 매운맛인
청양고추인 거고요. 청양이 지금 10kg 기준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10kg 기준에서 오늘 시세가 12만 원이요? 예, 예. 오늘 고추 좀 많이 챙겨 오셨나요? 요즘 비싸가지고 우리 엄마가 가락동 가면 고추 좀 가져오라 그랬는데 비싸서 안 주실 거죠? 한 주먹 드리겠습니다. 한 주먹? 예. 예. 아이고 약하다. 예. 와, 근데 청양고추가요 10kg에 이 경락가가 12만 원. 지난주보다도 지금 10,000원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어때 현 시세가요, 경매사님? 이 평년 시세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최근 한 2, 3년간 청양고추 시세가 워낙에 이제 저단가로 형성이 돼서요. 뭐 5만 원대 이쪽 저쪽으로 뭐 3만 원에서 5만 원대 형성되던 것이 지금 10만 원대가 넘어간 상황이라 최근 3년 평년보다는 굉장히 높게 형성돼 있는 시세입니다. 네. 한 3만 원에서 뭐 좋은 시세는 한 5만 원까지 형성했던 이 청양고추가요. 오늘 12만 원까지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가격이 조금은 안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너무 고추로서는 지금 고단가이고요. 자, 그에 반해서 품질이 좀 받쳐주고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네, 청양고추랑 오늘 오이맛고추 준비하셨는데 좀 화면 통해서 보여주시자면 지금 현재 반입되는 고추는 어느 정도 상태일까요?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물량 자체가 굉장히 적게 들어오기 때문에 농가에서도 관리를 굉장히 잘해주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품질 면에서는 괜찮은 품질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고유의 색택이 진한 색택을 유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고가나 이런 것들을 또 잘 선별해 주셔서 그런 특품 기준에서 시세를 잘 받아가고 있는 현상입니다. 네. 품질도 양호해요. 예, 보기도 좀 좋고요. 일단 하늘을 봤을 때 좀 시세가 잘 나오는 거는 어때요? 이제 경도나 이런 광택도 중요하죠? 네, 아무래도 이제 고유의 진한 진녹색 색택을 유지를 하고요. 이 꼭지 부분이 또 싱싱한 것들이 아무래도 특품 기준에 부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곱게 잘 뻗은 이 과형이나 광택도 이 시세에 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뭐 좋은 시세가 지금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구매력 역시도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산지에 계신 분들한테 사실 요때 더 주의를 될 점이 더 많을 수 있어요. 워낙 지금 고단가다 보니까 어떤 부분을 좀 더 신경 쓰면 그래도 시세에 좀 도움이 되는 상황일까요? 네, 지금 이제 저희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제 식당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식사를 하시는 물량들은 굉장히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로 인해서 식자재 유통이나 이런 부분은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반면에 이제 가정에서 외식 문화를 조금 조심하고 이제 많이 이제 가정집에서 많이 해먹는 중소형 마트들에 대한 배달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수요가 조금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럴 때일수록 관리를 잘 하셔서 선별을 잘 해주시면 좋은 거는 좋은 거대로 제값을 받아가시기에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고단가 형성할 때요. 이럴 때 더 선별에 좀 신경을 쓰셔야만이 더 신뢰를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실 워낙 비싸니까 12만 원짜리 줘봐요. 예, 비싸가지고 그것도 하나 드셔보세요. 네, 드셔보세요. 예, 저는 이게 날마다 먹으니까. 고추가 맵기만 한 게 아니고 맛있게 매워요. 눈물나게 비싼 가격이지만 맛있게 매운 이 청양고추 여러분 비타민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이상 고추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고추 소식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 뭐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이 될 만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 이렇다 보니까 이 국산 농식품의 대중국 수출에도 큰 타격을 입었다고요. 네, 관세청에 따르면 올 1월 대중국 농식품 수출액은 9,879만 7,567달러로 집계가 됐는데요. 이는 지난해 1월에 1억 2,811만 8,929달러보다 무려 22.9%나 하락된 결과입니다. 네, 품목별로 보면 생우유 수출액이 지난해보다 18.6% 하락했고요. 홍삼 수출액은 30.9%나 줄었고 또 유자도 7.6%가 감소했습니다. 이 말씀드린 생우유와 홍삼, 유자는 수출 물량의 상당 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품목이라서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각종 행사들이 줄어들고 있죠. 국내 화훼 시장 역시 현재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더 큰 경제적 파장으로 번식되지 않도록요. 코로나19 하루빨리 좀 종식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나를 위해서 그리고 모두를 위해서 개인위생 더 철저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내일 방송에서는 저희 감자와 딸기 그리고 양파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농민을 위한 대표 프로그램 생방송 가락동 365 내일 오후 7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